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일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서버리스 관련 최신 기능 업데이트라는 주제로 제가 세션을 할 텐데요.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20분 동안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버리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을 하시거나 또는 시스템 아키텍트를 하시거나 다양한 직군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쉬운 개념이기는 하죠. 그냥 그 컴퓨팅 리소스가 없이 뭔가 워크로드를 실행하거나 프로세싱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서버리스 제품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컴퓨팅이나 스토리지나 이런 네트워크 환경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개발한 코드를 프로덕트 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개념의 제품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꼭 컴퓨팅 관련되는 제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에는 빅쿼리라든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 데이터 스토어, 그래서 다양한 DW라든가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쓰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버리스 개념이 들어간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은 이제 앱 엔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서버리스 프로덕트를 런치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서 또 계속적으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컴퓨팅 관련하는 서버리스 제품이다 라고 하면 클라우드 펑션즈라는 게 있고 클라우드 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뒤에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새로 런치하거나 기능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글로벌하게 이제 굉장히 많은 리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리전보다 이제 리전을 지원하는 리전을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클라우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앞에 서비스들은 전체 리전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리전 로케이션에 대한 제약이거나 또는 이제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전에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클라우드 펑션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펑션즈 하면 이름이 사실 명확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서버리스로 그다음에 클라우드 내에서 내가 개발한 코드, 펑션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환경,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개발하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개발한 코드가 환경에 관계없이 바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라가서 실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해 볼 수 있고 실행되는 어떤 자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소스에 대한 프로비저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리소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개발하시는 분이 직접 코드를 실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스피드도 빨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양한 사용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발이라는 게 실제 모든 IT 산업군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 다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굳이 이제 나누자고 한다면 웹 같은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백 함수 구현하셔서 메시지 데이터 오시는 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구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API 서버를 만든다. 몇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API로 배포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클라우드 펑션을 이용해서 쉽게 개발하고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또 이벤트 처리도 간단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시스템에서 코드를 돌리면서 데이터가 없을 때도 이제 계속 실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클라우드 펑션즈가 실행이 돼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한다라고 해서 기능별로 또 이제 목적별로 컴포넌트를 구분하고 실행되는 패스를 구분하신다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컴퓨팅이 필요하신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펑션즈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최근 많이 얘기가 되는 IoT 관련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다량의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또 클라우드 펑션이 또 좋은 효과적인 컴퓨팅 리소스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잡한 그런 이제 대단히 어떤 데이터 변환이 아닌 가벼운 데이터 변환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펑션을 이용하시면 쉽게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버리스 IoT 백엔드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IoT 디바이스에서 센서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온도에 대한 센서 데이터가 올라올 텐데요.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 IoT 코어를 거쳐서 펍섬 메시지 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클라우드 펑션즈가 실행이 돼서 해당하는 그 온도를 체크하고 만약에 이제 그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액션 메시지를 보내서 팬을 작동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IoT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단순한 메시지 하나를 처리할 때는 큰 리소스보다는 클라우드 펑션즈를 통해 가지고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새로운 런타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언어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는 언어들이고요. 새로운 버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드 맞춤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린 코드가 빌드가 돼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환경 자체를 좀 더 안전하고 프라이빗 환경한 워커 노드에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경우에 대한 이제 빌드 인바이러먼트 같은 값들을 넘겨줘서 실제 버저닝하거나 할 때 다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실제 클라우드 펑션즈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실행돼야 될 때만 이제 간단하게 실행되고 끝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콜드 스타트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리퀘스트가 왔을 때 이니시에이트에서 리소스가 올라오고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레이턴시마저도 줄이고자 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미니멈 인스턴스 옵션을 통해 가지고 미리 컴퓨팅 환경이 떠 있게 되고 리퀘스트가 왔을 때 바로 처리하는 식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뭐 지휘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경우에는 오케스트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뭐 이벤트 처리를 위한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죠. 거기 이미지가 올라오게 되면 그 이미지를 이제 자동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패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메시지 큐를 만들고 그 메시지 큐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클라우드 런이 실행되면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거나 뭐 워터마크를 붙이거나 하는 식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올라오는 데이터 건수에 따라서만 실행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도와준 이제 이벤트 아크라는 서비스가 구글 클라우드에는 존재를 하고요. 여기 좀 복잡한 화면을 제가 하나 캡처해 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토리지에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크리에이션 되는 그 로그를 보고 내가 필요한 그 이미지 처리를 실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소스라고 되어 있으면 구글 클라우드 내에 일어나는 다양한 서비스들, 변화하는 것들 사실 이제 어딜 러그를 하는데 이제 로그가 남게 되는데 그 로그를 캐치해서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했구나 판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벤트 아크가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구조로 넘길 수도 있게 되고요. 별도의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경우에도 이벤트 아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이나 워크로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구현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목적에 따른 아키텍처를 분리해서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쉽고 빠르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벤트 아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런도 지원하겠지만 클라우드 펑션 타겟을 또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벤트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조금 이 부분을 보셨던 분들은 이거 원래 지원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전에 이제 로그 베이스로 아마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바로 트리거링 되는 식으로 좀 더 쉽게 설정하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이제 독립적인 콘솔 UI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앞에서 뭐 클라우드 펑션즈도 얘기도 나왔고 이벤트 아크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실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특정한 타스크들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실행 흐름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실제 리퀘스트가 왔을 때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음 스텝들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워크플로우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사례라고 설명되어 있는 데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래서 이벤트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때 API를 연동할 때도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 좀 자동화해서 구성하시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리트라이 로직 같은 걸 쉽게 구현하고 싶으실 때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쉽게 그런 해당하는 여러 스텝들을 빠르게 구현해서 안정적으로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T 인프라 자동화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아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개발을 하고 퇴근 후에 이제 뭐 개발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굳이 밤새도록 사용하지 않는데 실행시켜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이제 비용의 낭비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에 간단하게 그 6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트리거 이벤트 하나 만들고 그걸 워크플로우에서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데브 시스템이라고 붙어 있는 태그가 붙어 있는 VM들을 체크해서
뭐 스탑을 건다던가 하는 식으로 리소스를 이제 내려놓게 되면은 밤새도록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동화해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별도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타스크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또 이제 환경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저게 실패했을 때 리트라이 하는 것들도 뭐 간단한 거긴 하지만 신경을 써야겠죠. 하지만 이제 워크플로우에 구현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계속적으로 클라우드 내에서 알아서 그 스텝들을 실행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확장하게 되면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시는 분들, 클라우드 내에서 여러 가지 타스크를 자동화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쉽게 여러 가지 그런 오토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크플로우도 좀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실행이 되다 보면 내가 할 일만 하고 이제 끝나는 개념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제 콜백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리턴되는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CP API까지 커넥터라고 하는데 다른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는 환경에 대한 컴퓨팅 환경에 대한 성능도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갔습니다. 콜백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개발하시면 이런 부분들 직접 개발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워크플로우에서도 이제 콜백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키텍처는 저희 이제 문서에 있는 아키텍처인데요. 간단하게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 하나의 타스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실제 고객이 원하는 이제 언어를 넣어서 언어를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언어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요. 번역한 게 결과가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받는 부분들을 워크플로우 내에서 콜백 함수를 만들어서 저기 보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스텝에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앞으로 내가 워크플로우를 가지고선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서는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플로우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정확하게 그런 서비스를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커넥터를 또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커넥터가 있다는 얘기는 워크플로우즈에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텝들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빅쿼리라든가 클라우드 빌드 펑션, 뭐 다양한 그 외의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꼭 복잡한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당하는 워크플로우 커넥터를 이용해서 내가 할 잡을 정의해주고 데이터를 넘기고 받는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저런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꼭 문서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클라우드 펑션즈 얘기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런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사실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펑션에서 할 수 있는 건 클라우드 런에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펑션은 조금 단순한 인프리쿼트한 그런 어떤 리퀘스트 처리라고 보실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번에 개발하려는 건 조금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서 실행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베이스로 해서 클라우드 런 위에서 해당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할 수 있는 이미지를 컨테이너 런을 통해서 환경을 이제 실행시키고 해당하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다면 클라우드 펑션, 좀 복잡하다면 클라우드 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당연히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역시 서버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해당하는 내가 개발한 코드를 묶어서 컨테이너라이즈 하시고 업로드해서 디플로이 하시면 바로 실행하는 구조로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비용에 대한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요금 외에 추가적인 할인을 받아서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개발자분들을 위한 그 어떤 환경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로컬 개발, 뭐 리소스 배포, 관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개발한 코드를 이제 올려서 뭔가 테스트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기왕이면 내가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 기능들은 로컬에서 개발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는 마지막에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은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하실 경우에 개발하신 코드를 로컬에서 이제 다 테스트해서 에뮬레이션한 환경에서 다 돌려보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양한 그 IDE 환경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데이트를 받으셔가지고 로컬에서 개발을 진행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 환경을 운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역시 이걸 만들어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것들을 일련의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CLI로 한 다음 Gcloud 뭐 run deploy 하게 되면은 개발되어 있는 환경들을 묶어서 빌드한 다음에 실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 업데이트하고 그거를 클라우드 런 위에 배포하는 식으로 흔히 말하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CI/CD 환경이 되겠죠. 이런 환경을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당연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캡처를 하고 UI 환경에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싱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버틀렉이 발생하는지, 문제가 되는지, 페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을 하시고 디버깅할 수 있는 환경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업데이트를 볼까요? 실제 이제 좀 더 환경이 좋아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요, 슬라이드 네, CPU 할당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것도 간헐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보다는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실행될 수가 있을 텐데요. 내가 실행하는 데이터라든가 워크로드를 지속적으로 만약에 실행돼야 될 경우에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돼서 실행돼야 되는 클라우드 런 실행돼야 되는 환경을 계속적으로 실행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비동기 처리라든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멀티 트레드 환경에 어떤 프로세싱을 한다던가 백그라운드 잡이 뭔가 많이 돌아야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역시 CPU를 할당해서 지속적으로 해당하는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환경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트워크라든가 CPU 이런 부분들이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개발하신 코드가 좀 더 높은 성능을 요한다라고 하면 버전 2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메모리나 CPU가 확장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웹소켓, 뭐 HTTP2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요청 제한 시간 같은 경우 이제 얼마만큼 실행될 것이냐, 타임 익스파이어 된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당연히 서버리스, 그다음에 스케일 아웃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일링도 굉장히 큰 값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부분 볼까요? 실제 이제 내가 처리해야 될 클라우드 런에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일 경우에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규격을 꼭 만족을 해야지만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뭐 FedRAMP든 PCI DS든 SOC든 여러 가지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규격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헬스케어나 파이낸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실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클라우드 런 앞에 뭐 클라우드 아머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프록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액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클라우드 런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보호라는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크릿 매니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필요한 특정한 키 같은 것들을 사실 클라우드 런이라든가 클라우드 펑션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가져와서 처리한다거나 또는 아규먼트로 넘겨준다거나 어딘가 읽어야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로 옵션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키가 있어야 뭔가 새로운 서비스 액세스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근데 그런 중요한 키 같은 것들을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그 스토리지 환경을 마운트해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키를 읽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인크립션이 필요할 경우에도 고객의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크립션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요. 다양한 업데이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환경, 그다음에 클라우드 펑션, 클라우드 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만드시고 보다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서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네네네. 네. 앞에서 이제 세션을 잘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스타트업 그 전용 법인카드 출시 관련돼서 이제 서비스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고위드와 지금 이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이드라는 스타트업에서 서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종헌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동환님. 네. 네, 오늘 좋은 발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네.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일단 저희가 GK 서버 부하 때문에 파일 업로드를 이제 클라우드 런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리퀘스트 사이즈가 32MB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즈 제한 때문에 사용에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클라우드 쪽에 이제 엔지니어로서 일을 오래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금 옛날로 인터넷 초창기 때로 돌아가 보면은 옛날에 이제 웹 서버가 앞에 있고 뒤에 뭐 비즈니스 로직 처리하는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구조의 일반적인 웹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되겠죠. 조금 커지게 되면 이제 앞에 이제 로드 밸런서를 놓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그런 스태틱한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를 하는 것들도 그냥 프론트엔드 웹 서버를 통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기능적으로도 지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서비스가 커지고 스케일 아웃되고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컨텐츠를 직접 웹 프론트에서 처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 로드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웹 서버에 많은 리소스를 그런 스태틱한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을 하게 돼요. 이제 클라우드 이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스토리지가 있게 되죠. 그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는데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시겠지만 URL을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컨텐츠를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웹 서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러한 이미지 같은 데이터는 다이렉트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저장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업데이트를 간단하게 API를 주게 되면은 실제 그 프론트엔드 리소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그런 스태틱한 컨텐츠를 용량에 관계없이 또는 안전하게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리소스도 아낄 수 있고요. 안전하게 올릴 수도 있고요. 올린 데이터를 여러 번 나눠서 올릴 수도 있고요. 더구나 이제 조금 이제 문서를 찾아보시게 되면 이제 signed URL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아무나 그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뭐 내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올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내가 signed URL을 만들어서 그 URL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URL 아는 사용자만 안전하게 해당하는 URL을 통해 가지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오브젝트 스토리 같은 경우는 내가 업로드하다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시 이어서 연속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또 구현하고 안전하게 또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구현해 둔 다음에 또 다운로드 또 CDN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빠르게 다운로드를 하는 방식도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옛날에 이제 기존의 웹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아키텍처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GA에서 이미지 리사이즈 서비스를 이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걸 이제 클라우드 런이나 클라우드 펑션으로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이미지 리사이징 또 뭐 워터마크 붙이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심지어 이제 비전 AI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올라오면 그거 머신러닝 통해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식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미지 리사이징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흔한 이제 이그젬플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찾아보시게 되면은 구글에서도 사실 해당하는 그런 이그젬플 코드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클라우드 펑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런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컨텐츠가 좀 사이즈가 있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클라우드 런지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조금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구글 GitHub에 가시게 되면은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올라온 샘플들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뭐 리사이징, 아까 말씀드린 워터마크,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와 인티그레이션하는 것들도 지금 대부분 다 예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용하시는 건 이제 내가 얼마나 자주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시는 컨텐츠가 얼마나 클 것이냐, 그다음에 내가 이미지 프로세싱만 할 것이냐 다른 것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서버리스 컴퓨팅 제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좀 아무쪼록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럼 여기서 질문은 다 마쳤습니다. 네. 오늘 고위대에서 이제 엔지니어분 오셔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훨씬 더 많은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모여서 지금 저희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를 경청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업도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세션. 네. 다음 세션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 제가 클라우드 런, 클라우드 펑션, 서버리스 제품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세션은 이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이제 양현주님께서 컨테이너로 VM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현대화할지,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 할지 이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엔소스라든가 또 GK를 이용함으로써 어떻게 기존 온프레미에 있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세션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도 이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